제가 미리 그 본지에서는 그 우리 우 원장님의 그 발제문을 그 오늘 참가하시는 총장님들께 그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좀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분 주시지 않았는데 먼저 이제 질의하기에 앞서 그 먼저 들어온 그 질의 내용을 우 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교육에 지금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이제 메타버스로의 진전은 뭐 막을 수 없는, 오히려 이제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확장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 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대학들이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긴 대학 총장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대학의 그 학사 제도라든가 대학의 교육을 그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지금 준비를 대학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주목받으면서 많은 그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각자 자기의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효율 관점에서 보면 효율이 낮은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메타버스는 일종의 사회 간접 자본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처럼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 뭐 고속도로나 수도나 전기처럼 메타버스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그 인프라로서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거기는 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이제 게임처럼 이미 그 돈 되는 영역은 정부가 간섭 안 해도 회사들이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그런 데 신경 쓰기보다는 돈 안 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영역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는 이제 이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경쟁들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럼 대학들도 우리가 교육 인프라로서의 이 메타버스를 각대하게 따로 만들 거냐? 저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가 뭐 대학이 쓸 수 있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어떤 교육에 적합한가? 저는 이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교육, 칠판이 앞에 놓여 있고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의 교육에는 메타버스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메타버스는 누구나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 지금 10대들의 75%가 로블록스에 가입을 했다 그러고, 그 10대들의 지금 10대들의 75%가 가입해 있고, 그 10대들은 하루에 2시간 반 이상을 이 로블록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그 학생들의 한 30%는 학교를 간답니다. 우리가 의외로 게임 공간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간대요. 근데 이게 뭐 팬데믹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학교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인 거죠. 어떤 시스템이냐? 거기는 선생님이 따로 있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따로 없어도 괜찮은 데고, 학년의 구분도 없고, 반의 구분도 없고, 국경도 없고, 거기는 민족 간의 차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거기는 전 세계, 예를 들면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수억 명이 거기에 이미 가입을 해 있고 동시 접속자가 수천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 문제를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 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은 이 플립드 러닝, 그래서 지금 거기는 선생 역할도 하고 학생도 되는 뭐 그런 새로운 공간이고,
거기는 나이로 선생을 하거나 뭐 경험으로 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분야의 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기는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바타를 통해서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아바타 뒤에 누가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걸 누군가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걸 해결 못하면 집단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교육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도 좀 메타버스를 쓰겠다고 하면 메타버스의 속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우리 갖춰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플랫폼은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누구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하고 있는 강의들, 또 그 교수들이 이런 메타버스에서 자기 강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거꾸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접속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이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굳이 대학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학에는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되고, 대학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미래의 대학은 좀 더 빨리 도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일 제 자리부터 제일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로 정부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각 대학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시도할 부분들이 없는 것입니까? 그 독자적으로 한다는 게 결국은 각 대학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이제 모을 수는 있는데, 지금 가장 쉬운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이제 상용 플랫폼들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제페토를 가지고 해볼까, 아니면 뭐 이프렌드를 가지고 해볼까,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공간들은 이게 전통적인 그 강의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없다. 저는 그 단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해보면 지금 줌 강의를만 하더라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학생들이 내 강의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있는지를 눈동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데, 이게 제 강의를 듣고 미소 짓는 건지 혼자 웹툰 보면서 미소를 짓는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소통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또 이게 녹화가 되다 보니까 실시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실시간에 자기 급한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녹화를 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정상적인 교육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 면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좋지가 않다고 보고, 이런 그 기술들이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기술을 쓰면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노출시킬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메타버스의 현재의 그러한 수준 하에서는 대학 교육에 적용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참석한 그 총장님 중에서 지금 바로 이렇게 질의가 있으신 분은 표시를 하시고 한번 그 누르시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송대학의 오옥성 예.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를 지금 조금 활용해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하는 관점인데, 첫째,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교육 효과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인프라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대학들이 이것을 같이 만드는 것은,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공유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8개 분야의 공유대학들이 모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RIS에서 지역 혁신체계 해가지고 역시 공유대학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대학이 파운스라고 해서 외국의 5개 대학이랑 디지털 공유대학을 하고 있는데, 이 셋 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일부 교육 과목을 시행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그 소극적이라고 그럴까 부분적인 그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것을
뭐 교육과랑 협력하거나 국가적으로 확장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이 공유대학 사업을 일종의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하는 관점에서 미리 만들어서 서로 발급하거나, 아니면 뭐 유스인 프레젠 서밋 같은 데에서도 참석하시는 총장님들 대학끼리 같이 인프라 구축을 해가면서 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뭐 플립 러닝도 하고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학생들 집중도를 높이게 애쓰지만, 현재 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소극적인 실험 실습 과목에서 지금 이거를 좀 활용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도시계획하는 사람이라서 과거에 디지털 스마트 시티 구축을 하는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런 메타버스의 방법을 통해서 그 체험하게 하는 쪽으로 해보면, 그 설계를 했던 사람이 체험을 하는 것을 구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이 됐고, 지금 우리는 보건복지대학 같은 데에 인체에 대한 실험이나 혹은 체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실험 실습 과목의 대체적인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교육 그 과목 중에서 어떤 데 메타버스를 지금 이용하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건지,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첫 번째 인프라 구축하고 어떤 교육 과목을 시행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인프라는 사실은 인프라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서 개별 대학 단위로 그걸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인프라를 갖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각 대학이 할 일은 그런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컨텐츠, 대학에 특화된 컨텐츠들을 만드는 건 대학의 몫인 거죠. 학생들이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 컨텐츠는 그 대학만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이 각자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메타버스의 정의에 따르면 이 메타버스가 돈 되는 공간이고, 이게 유용하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 각자 만들면 각자 호환성이 안 되는 사일로를 자꾸 만드는 거라서, 그럼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의무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의무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기 가는 학생들은 수업 듣는 학생 몇 명 말고는 안 가는 공간이 돼버려서, 거기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좁은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메타버스의 장점은 못 살리는 공간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장점은 오픈 플랫폼이라서 전 세계의 누구도 와서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이건 공통의 플랫폼으로 모든 대학이 같이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되고, 다만 그 컨텐츠는 각 대학이 특화된 특색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 각 대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목을 우리가 먼저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 특색, 메타버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이 메타버스는 단순 가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험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체험도 중요한데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같이 해서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디스커션이 필요한 거. 디스커션이 필요한데 내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서 디스커션 하기가 어려운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수업 중에서도 학생들이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게 하는, 그래서 학생들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상호 인터랙션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 될 거고, 일방적으로 강의 중심으로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의 과목은 메타버스를 쓰면 저는 100점 100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총장님, 그 질의 없으신가요? 하기는 뭐 이제 우리가 이 세션에 포스텍 그 김욱성 교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환경하에서 그 적용한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음 세션에 말씀을 주시면 좋고요. 이제 우리 메타버스의 전문가이신 우리 우 원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이 말씀만은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중원대학의 황 총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마이크, 황 총장님.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우 원장님 오늘 정말 전문가답게 오늘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가 뭔지를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세계, 새로운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교육도 달라져야 된다는 이 기대감에 벅차 있는 게 사실인데, 우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큰 기대가, 대학에서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각 대학이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재미를 느껴서 오든 아니면 의미가 있어서 오든 아니면 강제로 오든 간에 이런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처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한 각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정말 여러 개 사일로만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메타버스를 대학 교육, 고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날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사실은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거 조금은 좀 비관적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팩트를 그대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게 기대를 가지고, 대학 교육에도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새로운 교육 도구 내지는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 희망적인 얘기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마쳤으면 제가 지금 메타버스의 어두운 미래만 이야기하고 마치는 게 될 뻔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나쁜 소식은 아직은 오고 있는 중이라서 완벽하게 다시 돌아온 건 아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좋은 소식은 이 메타버스의 기술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기술 생태계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요소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구슬이 스마이라도 깨워야지 보배라고 했는데 지금 이 깨는 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내년도 과제를 보면 이 메타버스도 사실 과제 기획에 지금 수천억이 내년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원래 과제 기획할 때도 보면 이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생태계 관점에서 고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늘 그렇지만 이게 누가 이 사업을 주도할 건가로 넘어가면 부처가 정해지고, 부처가 정해지면 그게 이제 하나의 깰 수 없는 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부처 단위로 다시 나누어져서 나중에 통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가는 것들이라, 지금 이제 좀 누군가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걸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안 되면 뜻 있는 사람들이 먼저 좀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작은 가능성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대로 게더타운이든 이프랜드든 제페토든 이걸 가지고 그 현재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목부터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통적인 과목을 여기다가 모든 대학의 모든 과목을 메타버스로 가자 이러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목들, 그래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더 쉽게 만나게 하고, 지금 전통적인 줌 환경에서는 할 수 없는 실험들을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것도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게 성과를 보이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우리가 좀 정부에서도 좀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대학이 필요한 플랫폼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정부는 이미 이제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기술력으로 봐도 대한민국 기술력이 지금 이제 IT 분야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뭐 디지털 트윈이나 IoT나 뭐 초고속망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가상정강현실이나 이 모든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잘 꿰는 노력이 보태진다면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장님. 그렇게 마지막에는 또 긍정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는 뭐 대학 강의는 물론 입학식, 축제, 상담회, 뭐 취업 박람회 이런 행사에도 지금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대학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환경이 대학에서는 지금 이제 뭐 낯설은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그 우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는 아주 상당히 이제 우리 총장님들이 잘 됐을 것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요. 이제 이 세션에는 진짜 총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그 포스텍의 사례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총장님들이 학교 경영의 플랜을 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열강을 해주신 우리 우은택 원장님께 박수로 감사함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